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올해 공시가격이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보유세도 역대 최대치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실거주자인 1주택자도 매월 정부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월세를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드시 세액을 파악하고 절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면 올해 보유세는 전년보다 30% 이상 오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 7,500만 원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359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24억 6,900만 원으로 상승하여 보유세가 2,171만 원으로 무려 60%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300으로 300%까지 인상이 됩니다. 서울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은 어마어마합니다. 2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35억 원 정도가 된다면 올해 보유세는 1억 원 이상이 나옵니다. 3주택 공시가격을 합쳐서 60억 원 정도라면 올해 보유세는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표와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6을 적용합니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80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8을 적용하고요. 과표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일 때는 420만 원 플러스 6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11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표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일 때는 1140만 원 플러스 1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16을 적용합니다. 과표가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일 때는 7220만 원 플러스 5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21을 적용합니다. 과표가 94억을 초과하게 되면 1억 6,900만 원 플러스 94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6이 아니라 1000분의 12를 적용합니다. 더블이 되겠죠. 또한 과표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360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16을 적용합니다. 또한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일 때는 840만 원 플러스 6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21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일 때는 2160만 원 플러스 1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36을 적용합니다.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일 때는 1억 5,840만 원 플러스 5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과표가 94억 원 초과할 때는 3억 7,840만 원 플러스 94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그리고 세부담의 상한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95%에서 내년에는 100%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과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로 보유세 부담이 계속 가중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남편의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각각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총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독 명의는 9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에 비하면 공제 혜택 규모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 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2주택 모두 공동 명의를 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부부가 각각 소유하는 것보다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2배 이상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인 경우에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연로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로 최대 8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연로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이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금의 다운표에 따라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100분의 20을 공제해주고요.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100분의 30을 공제하고 만 70세 이상일 때는 100분의 40을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의 다음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100분의 20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100분의 40을 적용하고 15년 이상일 때는 100분의 50을 공제해 주는데요. 이때 연령자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즉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최대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증여나 매매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추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12%로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무려 13.4%를 취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을 갖춘 자녀라면 자녀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부모와 매매를 통한 주택 처분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매매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그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경제 능력이 있고 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담보대출을 일으키면 되겠죠. 아니면 부담부 증여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서 점차 주택수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증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차 대책 이후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거래가 정체돼 매물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폭은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 의의 지수는 82.4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지수는 3월 첫째 주의 기준선 100 밑으로 하락한 이후 3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매수 수요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변곡점이 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매물이 누적되면 집값 하락 신호인데요. 서울 집값은 현재 요지부동입니다. 부동산은 심리전이 강합니다. 주택값이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팔겠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해서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 인상에 따른 차익만큼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지배적인데요.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하루빨리 처분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보유세는 꾸준하게 강화하는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좀 낮춰서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의 공급이 확대가 된다면 집값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연령자별 공제와 장기 보유 혜택이 있듯이 주택분 재산세에서도 신규 주택과 구축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등 과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현재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6단계라든가 또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 적용을 제안해 봅니다. 행정안전부나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안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